토국수 하면은 기계하고 무임 그리고 목국토 을모 그리고 화극금 병화신금 정화 경금 그리고 금극목 신금을목 그리고 수국화 개수병화 정화인수 요게 이제 상도예요. 상도 자연에서 해주는 상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희신이에요. 희신들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극들은 이 상생과 어울려서 돌아가는 그 배합들인 거예요. 배합들. 그래서 보자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토국수 그랬는데 여기에 이 두 개가 아닌 가령 기임이 나온다거나 무개가 나오는 토국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은 또 역시 이러한 것과 같이 비상도라고 해서 기신이라고 그래요. 기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차별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목국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목국토도 갑기가 아니고 갑무가 된다거나 을무가 아니고 을기가 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상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병화가 경금을 한다거나 정화가 신금을 을금 한다거나 그리고 경금이 을목 신금이 간목 개수가 정화 인수가 병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다 이제 비상도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극이 20개 상생이 20개 이렇게 40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또 하러 가야 돼요. 사회생활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게 육신에서 이게 또 나오죠. 그러기 전에 먼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부상 20개를 또 공부하면 돼요. 이 40개에는 상생상극 40개에는 전부 다 통변 용어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신임 금생수나 경임의 이 금생수를 가지고 도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임의 금생수 도세와 경임의 금생수 도세는 틀려요. 신임의 금생수 도세는 씻을 도자라 그래요. 어차피 다 글자는 같아요. 글자는 같은데 글자는 이렇게 씻을 도자 같아요. 도세 이러는데 이것도 도세라고 해요. 글자는 같아요. 그렇죠? 글자는 같은데 도세하죠. 도세인데 요거는 씻을 도자 도세, 요거는 일도자 도세예요. 글자는 같아도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돼요.
경임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신임의 도세는 씻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계 그러면 신계 금생수는 수원이 되는 거죠. 수원인데 이 신계는 수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경계 금생수 이러면 이거는 원원유장이다 그래요. 이것도 수원이고 이것도 수원이지만 이거는 그냥 수원이라고 하고 이거는 원원유장이라고 해요. 신계에는 기토가 붙고 경계에는 무토가 붙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지신이 되는 거예요. 요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강의 갈무리를 할 때 되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모두가 다 이제 용어가 붙어 있다. 최소한 이제 상생 20개, 상극 20개에서 40개를 다 모르더라도 일단 수생목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상생 상극 도표를 짜놓고 지금 요것은 요 상생 상극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해보세요. 수생목이다 그러면 계갑, 계을 먼저 계갑이 먼저 들어가고 계을, 임을, 임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뭐가 나와요? 수는 계수냐 임수냐, 목은 간목이냐 을목이냐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임수는 무엇이고 계수는 무엇이다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계수가 뭔지 임수가 뭔지 모르는데 수생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임수의 고향은 해자, 임수의 고향은 해자월이고 계수의 고향은 자축월이다. 이거는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수의 고향은 그래서 해자축. 해자축에서 수가 천간으로 향했다.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투간되었다. 적천수에서는 투간된 걸 향이라고 했어요. 향. 그래서 해자축에서 수가 향했다. 그러면 고향에서 올라갔다. 고향에서 올라간 거라고 해요. 자에서 임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고향이 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에서 계수가 향했다 그러면 고향이 자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에서 갔다고 하면은 임수가 가고 계수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개가 다 섞여 있잖아요. 해자, 자, 자축, 자. 그래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요 방합은 채로 쓰고, 그렇죠? 신자진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용으로 쓰죠. 이걸 삼합이라고 하죠. 용으로 쓰고 이거는 채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좌오묘유 이 왕지는 채와 용으로다가 이렇게 겸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다 겸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먼저 알고 쓰임을 알아야 된다. 해자축이면은 임수의 고향, 자축은 계수의 고향.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자에서 임수가 향하면 해자가 되는 것이고 자에서 계수가 올라가면 자축이 되는 것이다. 자축이 고향이면 계수, 해자가 고향이면 임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수가 두 자죠. 수생목 하는 수, 금생수 하는 수.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해자에 있는 임수는 금생수 하는 수, 자축에 있는 계수는 수생목 하는 수. 이렇게 봐도 되죠.
이쪽에서도 금생수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요거는 도세, 이쪽에서 하는 금생수는 수완.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이렇게 인묘진이 있고 해묘미가 있죠. 요거는 체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요것도 이제 보면은 수생목 하는 목, 목생하는 목,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대개 이제 해자다라고 하는 거, 설문해자에 나오는 것들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설문해자라는 책에서 완벽하게 이론이 체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문해자를 또 별도로 공부를 해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수생목에 대한 통변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수생목이다 그러면 계수가 있고 임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생목에 대한 통변을 먼저 한번 해보면은, 수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얘기해요. 사고력, 감성.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고력과 감성을 수생목에서 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체계, 즉 말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사유체계, 인간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다, 혹은 지식능력, 자연환경 그대로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생목에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의 자질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수는 목을 생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과 감성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기 자신의 자질이라고 하는 수를 수생목으로 개발한다는 뜻이고요. 아니면은 수생목으로 자연환경을 그대로 개발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은 나라는 자연도 있고 환경이라는 자연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나하고 어떤 게 자연인가를 알려면은 천간에 올라갔으면, 수가 천간에 올라갔으면 그거는 나예요. 자기 환경이에요. 자기 환경을,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좌축에 있는 계수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에 수가 있으면 환경을 개발하는 거죠. 자기 개발이 아니라 환경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질 개발이 안 된다고 봐도 돼요. 수라고 하는 사고력과 감성 능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지식을 가졌는가 하는 유입된 어떤 그 사고 체계, 이것도 수예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남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사유체계라고 해요. 지식화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사유체계라고 하죠. 인간의 본질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자신을 개발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자신의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생목은 자질을 개발한다. 그러니까 사고력과 감성, 그렇죠? 그리고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임수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는 뭐예요? 하나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은 지식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계수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 임수는 사회 체계로 접목된 어떤 지식이라는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계수는 인간에게 이루어야 할 본질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인기생사상, 사람이 가장 중하다, 사람이 참 귀하다, 인간을 위해서 자연에서 본질을 찾고 내 안에서 사고력과 감성을 찾아서 능력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수생목의 용어는 자질개발, 자질개발, 지식개발. 계수는 자질을 개발하고 임수는 지식을 개발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비슷한 거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도 돼요. 계수한테는 감성력, 어떤 사고 능력, 임수한테는 어떤 사유체계. 그리고 둘 다 묶는 것이 이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인간에게 유익하게 해야 되니까 인간의 본질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자질로 개발하거나 자연을 상대로 개발을 하니까 자질 개발이나 지식 개발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수생목의 단어예요. 수가 하나만 있고 목이 없으면 감성만 지는 거죠. 그 감성을 목이 없으면 개발을 하지 못했어요. 감성만 지닌 거예요. 개발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목이 없어서 수라고 하는 감성을 개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떠서 물을 강제로 끌어올리죠. 수증기로 안개로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활을 타고 수증기로 안개로 올라갔으니까 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과 감성이 다른 거예요. 감성이 개발되는 것은 목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목으로 되면 지식이 개발된다, 감성이 개발된다라고 하는데 개발이 화로 되었으니까 이거는 작가라 그래요. 작가, 픽션이라고 해요. 목이 있으면 지식이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감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개가 순수한데 나중에는 잿빛 안개로 둘러싸이게 되니까 픽션이 자칫하면 사기꾼도 되고 아니면은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수생목으로 가면은 지식이 되는 거고 수국화로 가니까 안개가 되는 거예요. 화가 수를 끌어올리니까 수국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개가 된다. 수국화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수생목은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합치면 수생목도 되고 수국화도 되니까 감성과 지식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창작력이 교과서라고 하는 지식도 되고 소설이라고 하는 감성을 낳는 책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지식이냐 다큐멘터리냐? 그러면 도덕군자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수생목을 했으니까 자질개발했다, 지식개발이 되었습니다 하면은 손님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어도 자기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감동은 못 받아요. 그러나 수에 대한 의미를 알고 지식개발도 하고 자질개발도 해야 한다 그러면 감이 오고 손님이 느끼는 파장도 달라지겠죠. 모르고 하는 울림의 파장과 알고 하는 울림의 파장은 그 차이가 굉장히 엄청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은 자질개발과 지식개발이다. 수국화는 감성개발이다.